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우리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자마자 이 협회를 저격한 이 발언 충격적입니다.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은퇴를 시사했다기보다는 선수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분노의 표출로 봐야 할 겁니다. 이 안세영 선수 문제 문체부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슈를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얘기가 이왕 나왔으니까요. 이준석 의원 얼굴 됐네요. 한동훈이 부러운 거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 대표가 어제 지도부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이른바 친정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대표 체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내놨는데요. 일단 과거 이준석 의원을 언급한 한 대표 목소리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저는 총선 기간 동안에 우리 당의 논객들, 스피커가 있는 사람들한테 좀 싸워달라 많이 부탁했어요. 부당한 공격들에 대해서 이런 논거로 좀 맞서달라라고 당대표가 요청하는 게 잘못입니까? 당대표로서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외부 우리 상대 정당이 우리 당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고 부탁하는 게 잘못입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무슨 이준석을 따라하려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가 부러운 걸 겁니다. 정치하면서 당대표 하는 사람이 선거를 이기고 지는 거를 명예로 삼아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뭐 최고위에서 우리 편 긁어 모아가지고 그래 내가 쫓겨나지 않을 거야. 이거 완전 그 방탄 프레임 본인이 잘려는 거거든요. 오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저 말 그대로 뭐 개파 본인과 가까운 사람 지도부에 앉혀서 방탄 프레임 짜는 거 아니냐 이준석 의원이 저렇게 지적을 하니까 비판을 하니까 은재래 변호사님. 네. 김근식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친윤에 쫓겨난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대표가 부러워서 그러는 거다라고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과거에 그 국민의힘에 있을 때 그리고 나가서 원외에 있을 때 스피커로서보다 최근에 원내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좀 언론에 나오는 것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떠한 뭐 네거티브적인 이야기를 해서 언론에 보도되기를 원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의원이 됐을 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의정 활동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떠한 상대 당의 대표를 이렇게 폄훼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야기했었던 차원이 다른 의정 활동인지 굉장히 의문이 있고요.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63%라는 굉장히 큰 수치로서 당대표가 되었고 본인이 함께 러닝메이트 했던 후보들도 일부 당선이 되었고 그리고 본인이 임명할 수 있는 직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 탕평을 하면서 뭐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선 의원들, 4선 의원들 점심 식사하면서 점점 본인의 세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개혁신당이 내부에서 어떠한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뭐 3명의 의원이 있는 개혁신당에서 차원이 다른 의정 활동을 보여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 어떠한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를 타겟 삼아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는 보기 좀 안 좋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근식 교수 얘기는 이동학 의원님. 그 이재명 대표 이른바 친명 독재도 비판하면서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대표 부러워서 그러는 거다. 이 표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글쎄요. 그냥 공격을 위한 공격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준석 의원의 저런 표현은 한동훈 대표가 됐지만 당심과 민심을 거스르려고 하는 대통령의 태도와 자세를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대통령의 태도에 뭔가 반기를 들거나 뭐 비판을 하거나 우리가 자세를 바꿔야 된다라고 당의 의원들이 요구를 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추려고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꼬집은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하고 계속해서 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 눈높이를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최상병 관련된 것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된 것도 그다음에 검찰 조사 관련된 것도 그렇고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시는 얘기가 국민의 눈높이인데 그 국민의 눈높이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 한동훈 대표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당 내에 사람들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을지 이런 여부가 사실은 촉각 기추가 모이고 있는 것인데 주변 사람들이 호사가처럼 대통령
대통령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또 한동훈 대표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저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거칠에 지나지 않는다. 속은 집권 여당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국민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때 그때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지 저 싸움에서 말싸움에서 누군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씀드립니다. 입씨름 얘기를 좀 각기 다른 분석으로 좀 들어봤어요. 여기 한동훈 대표와 이준석 의원 얘기 오랜만에 해봤다면. 그런데 한 대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자마자 뭐 어제도 그렇고 인재 영입을 활성화하겠다 혹은 뭐 수도권, 젊은 층, 뭐 중도층 잡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수석 대변인이 된 한지아 의원이 오늘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을 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이제 뭐 7,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랜 2년이라는 것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우리 당은 현재 그 전보다도 오히려 개파색이 옅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 대표도 다른 방송 나가서 뭐 개파 이런 거보다 뭐 팬덤도 마찬가지고 본인 좀 이상한 행동하면 그 팬덤 나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맹목적이지 않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했는데 오늘 방송 전에 제가 동아일보의 단독 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원래 중도 수도권 청년 외연 확장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오늘도 중진 특히 뭐 조배수 의원과 점심 식사를 함께한 모양인데 호남 지자체와 현역 의원을 연결해서 호남 동행 이른바 뭐 과거의 국민의힘의 서진 정책 이런 걸 좀 한 대표가 염두에 두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번에 만들어 놓은 지도부 같은 데 보면 인요한 의원이 원래 이제 지역이 순천 출신이잖아요. 그 이외에는 사실은 이제 호남 출신 지도부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호남을 포기한 거 아니냐. 특히 호남에서 이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도 많은 뭐 어떤 서진 정책 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중진들을 만나면서 이제 호남에 대한 어떤 이 서진 정책을 다시 하겠다라는 것인데 예. 저는 이 접근을요 단순히 사람에 대한 어떤 영입이나 몇몇 호남 출신 사람들에게 뭐 자리를 준다든지 그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하. 저는 근본적으로 보면 결국 진정성에게 가려면 호남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지역 경제 발전입니다. 예. 예전에 뭐 지역에 진짜 큰 대형마트가 없다든지 뭐 등등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사람의 어떤 문제로 호남에 대한 어떤 이 보수정당의 어떤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없어요. 예전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5.18 묘지에 가서 이제 무릎을 꿇고 했지만 이제 그런 정서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호남 발전을 위해서 현 집권 세력이 뭘 할 것인지 저는 그 문제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호남의 어떤 여러 가지 지역 발전이나 어떤 이 산업 단지 신설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즉 떠나는 지역이 아니라 발전하는 호남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호남에서 유출되는 인구가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어떤 새로운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수도권이나 이런 데 많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한 플랜들을 만들어서 접근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근본적이지 지금 몇몇 호남 출신 인사들을 어떤 뭐 자리를 준다든지 배치한다 해서 사실상 호남 정서가 바뀌어질 가능성은 저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뭐 행동과 실행의 문제일 텐데 이동학 의원님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보수 진보가 확연히 많이 갈라져 있고 각자의 이제 35%, 40% 가까운 지지율들 갖고 있다면 나중에 이제 표심 때 그럼 결국은 누가 먼저 외연 확장을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일단 한동훈 대표가 기치를 이걸 내걸었다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다소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위협적이지 않을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 경쟁은 불가피할 겁니다. 한동훈 대표 역시도 저쪽으로 확장을 해야만 당연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거고요. 지난번 총선 때는 2조 심판론 같은 거 외치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았거든요.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사실 내부를 단단하게 하는 그렇다고 해서 꼭 내부가 또 단단해지지도 않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예. 어쨌든 저 지점에서의 싸움은 저희 민주당 역시도 당연히 긴장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코어 지지층이 단단하게 뭉쳐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일당 독주니 일당 1인 독재 체제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단단하게 굳혀져 있고 앞으로 확장하는 것은 오히려 더 선택적으로 훨씬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예. 한동훈 대표는 지금 내부가 단단하게 굳혀져 있지 않습니다. 예. 내부에서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전히 많은 의원들도 한동훈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우리가 같이 뭉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고 오히려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안쪽으로도 과제가 있고 밖으로도 과제가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한 대표 이제 내부 교통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났으면 이제 외연 확정, 또 호남 동행 뭐 이런 포인트도 짚어보고 있다.